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아파트 복도를 스쳐 지나가던 그때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고혈 압 약봉지에서 짙은 약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약봉지를 챙기던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며느리가 들어와 저와 마주쳤고 어색한 기운이 돌며 짤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마치 꺼내기 어려운 말을 머뭇거리듯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금방 닫힐 문틈 사이로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며느리는 묵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했습니다만 추가 비용이 꽤 발생하더라고요. 그녀가 꺼내든 핸드폰 화면에는 결제 내역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 문자 알림에 찍힌 날짜와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하자 이미 숙박 날짜가 다가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필기류를 꺼내 종이 위에 숙박 관련 비용 항목과 예약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 행동은 숙소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무거운 결심의 표시였고 동시에 오늘 저녁 며느리와 대화를 꼭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일 오전 9시 며느리와 숙소 예약 내역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료실 안, 혈압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내며 맥박을 재고 있었고 약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스쳤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약 복용 기록이 최근 한 달 동안 불완전하게 남아있네요. 혹시 약을 드시는 간격이 조금 불규칙했던 건 아니신가요? 저는 화면에 남아있는 복용 기록을 천천히 내 손으로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기록 속에는 공란과 섞인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고 간호사의 말대로 누락된 부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이대로 가면 다음 진료 시 보호자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 계획도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뒷짐을 질 수 없어 저는 진료실 구석에 놓인 서류함에서 지난 약봉지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두 손에 들린 약봉지 날짜와 병원 기록이 어긋나는 것이 분명해졌고 복용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제야 저는 차분히 스마트폰을 꺼내 병원 알림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록을 없애야 할 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행동이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진료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보호자 서명을 위해 병원 방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인하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여느 때처럼 며느리가 옆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한 장에 손이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는데 평소 웃음 짓던 얼굴 대신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눈가가 평소보다 창백했고 어딘가 집중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때 상태가 안 좋았던 게 맞아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겪은 일이 생각나 페이지 사이에 끼워둔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날짜가 사진 찍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서였고 의사의 처방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제야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건강 문제로 힘들다는 확실한 증거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면서 다음 여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마음먹었고 며느리에게 짐을 다 챙겼는지 필요한 약은 무사히 준비되었는지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 여행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어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은 채 곧바로 숙소 예약 내역과 약품 목록을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집 전화기 옆에 앉아 플라스틱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숙소 예약 담당자입니다. 예약 내역과 결제 확인서가 일치하지 않아 환불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확인차 다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종이 영수증을 꺼내 펼쳐 다시 한번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날짜와 예약 번호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예약한 방이 실제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숙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담당자의 안내 멘트가 다시 울렸고 빠른 환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하시기를 권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행 일정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집 전화기 앞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그런데 예약 번호를 잘못 누른 모양인지 은행 자동 음성 안내가 흐르더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청하신 금융서류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서류 신청을 원하시면 1번, 취소는 2번을 눌러주세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색 은행 상담 안내 전단지가 전화기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걸 알게 되더군요. 꼼꼼히 눌러야 하는데 실수로 불필요한 서류 신청까지 접수되고 말았습니다. 자동 음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금융 서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번호는 024862입니다. 벨소리 같은 버튼 누르는 소리와 저음의 안내음이 집안을 조용히 메웠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나의 몰래 결제 시도가 뒤섞이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다급히 손을 떼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뒤늦게 터진 일이라 도무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은행 방문 예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지가 앉은 상담 전단지에서 예약 시간을 적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은행 담당자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살펴보던 중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에서 나는 약간의 고무 냄새가 코끝에 맴돌며 손가락으로 알림을 눌러 가족 단체 채팅방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약 확인서 사진과 함께 며느리의 냉담한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소 비용 얘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사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미리 얘기했었어야죠. 대화가 짧게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담담하게 보이던 며느리의 말투가 오히려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게끔 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단호히 내 손으로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다시 오는 알림 소리를 과하게 들었고 핸드폰에서 나는 은은한 고무 냄새가 잠시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정은 분명 불편한 긴장감을 만들겠으나 더 큰 문제를 막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족 간에 완전히 틀어질 위험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도 머릿속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의자 쿠션에 몸을 기댄 채로 TV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뉴스를 듣고 있던 나는 옆에 앉은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짚으며 살며시 찡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냉난방기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가 배경이 되었고 무릎을 짚는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신문지와 약봉지를 조심스레 만졌는데 그 안에는 고혈압 약과 비슷한 모양의 약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괜찮으세요? 무릎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담담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걱정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뉴스에 집중한 채로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릎 상태에 대해선 누구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며느리가 최근 병원에서 온 문자 알림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림에는 다음 주 재진 예약 날짜와 함께
통증 감소 추적 관찰 필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와 병원 도장도 분명히 확인되더군요. 그런 며느리의 몸 상태를 아무도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는 집 안 분위기에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평소와 다르게 이번만은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던 노트북을 켜고 병원 진료 기록 확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며느리의 진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 그리고 다음 예약 일정을 스스로 확인하며 캡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혼자서 참지 말고 병원 상담 예약을 재차 확인하고 날짜를 조정해보자고 조심스레 권유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짝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음 상담 날짜를 꼭 확인하고 병원과 다시 통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며느리와 마주친 며느리 친동생에게서 생신을 깜빡한 사소한 실수가 들통났고 집안의 미묘한 균열은 그 사건 이후 더욱 깊어지리라는 느낌이 생생히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의자는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질 듯이 흐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벽 쪽이 되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목소리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휴지 봉투에서 나는 약간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그녀의 손에는 병원에서 왔는지 꽤 두꺼운 진료 기록 서류 한 장이 움켜잡혀 있었고 그걸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이면서 말했지요. 이거 봐요. 간병센터에서 온 소견서예요. 내가 우울증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있다고요. 난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당신 말을 왜 안 했어요? 꼭 숨겨야 했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격앙되더군요. 며느리도 대꾸 대신 눈물을 또 쏟아내었고 방 안은 그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침착하게 휴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고 동시에 휴지 냄새에 코끝이 살짝 간질거려 견디기 힘들었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요. 나는 조심스레 말하며 즉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터치해 근처 건강 전문가 상담 예약 페이지를 열었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상담 예약해 놓을게요. 이걸로 당장 지나칠 순 없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제야 다시 고개를 숙여 휴지 냄새 섞인 방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며느리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면서 딸깍 소리를 내던 순간 문은 확실히 잠겨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주변은 어두웠고 핸드폰 진동이 울렸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길래 재빨리 눌러 들었더니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녀가 대면을 완전히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문 앞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도를 돌아서며 며느리와 다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그녀와 다시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답장은 없었고 다시는 메시지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즉시 내일 오전 9시에 며느리 집을 직접 방문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건강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중 전화기 진동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습니다. 정순자 씨 보내주신 서류 확인해 봤는데요. 며느리분 관련 건강 상태에 중요한 문서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한숨처럼 낮게 내뱉으며 저는 그럼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겠죠? 라고 담담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서류 속에서 어디선가 치명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증거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숨겨진 듯한 그 누락은 며느리 건강에 대한 진실을 한순간 가려버렸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이 서류들을 잘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챙겨 고객센터에 재문의 전화를 할 일정을 바로 정해야만 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자 의료 기록을 확인하던 의사 한 명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알림음을 듣더군요. 잠깐만요. 이상한 알림이 왔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간호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대화방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고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는데 놀랍게도 며느리의 우울증과 간병 스트레스 관련 진단 기록이 실수로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환자 김미선, 우울증 의심 소견 및 간병 부담 심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진료 날짜와 의사 소견이 생생히 보였습니다. 의사의 음성은 긴장되어 있었고 매우 민감한 기록이 이렇게 공개되면 가족에게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내 핸드폰을 꺼내 알림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 정보를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하여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회의실에서 만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내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더군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병원 자동 알림 시스템이 보낸 메시지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치료 및 간병 지원 일정 승인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승인 씨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라는 담담한 음성이 녹음된 자동 안내도 함께 재생되더군요. 알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눌러 내용을 확인했더니 지난 몇 주간 병원 측에서 보낸 최종 승인 통지를 꼭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가족단체 채팅방 이름이 떠 있었고 모두가 이 알림을 본 것이 기록으로 남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결국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결정해야 해. 그 말에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단체 채팅방에 답장을 남기겠소. 그렇게 나는 한참 동안 쌓여있던 알림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채팅방의 최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번 주 내로 병원 방문 일정과 치료 계획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썼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화면 속 알림음이 여전히 알림 목록에 남아 가족 모두의 긴장을 말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병원 방문 일정과 치료 계획 논의가 가족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더군요. 결국 곧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병원 방문 일정과 치료 계획을 차분히 의논하며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